지리산 호랑이. 지리산에 천년 묵은 늙은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늙은 호랑이도 백여우처럼 둔갑을 잘했습니다. 성질이 사납고 심술궂은 호랑이는 사냥꾼들을 잡아먹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으하하, 으하하.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는 뭐니 뭐니 해도 사냥꾼 고기가 최고야. 늙은 호랑이는 사냥꾼을 잡으려고 지리산 속을 싸돌아다녔습니다. 지리산에 천년 묵은 늙은 호랑이가 사냥을 다닌다는 소문은 사냥꾼의 간을 콩알만하게 해놓았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지리산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젠 다 틀렸어. 글쎄 말이야. 지리산에 들어간 포수는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놈의 늙은 호랑이한테 홀려서 모두들 죽고 말았다네. 포수들은 지리산 호랑이 이야기로 밤을 새웠습니다. 여보게들, 앉아서 수근거리지만 말고 포수들은 모두 우리들 친구들인데 늙은 호랑이 밥이 되게 하다니. 호랑이 밥이 된 우리 친구들의 원수를 갚으러 지리산으로 가세. 젊고 씩씩하고 용감한 사냥꾼들은 지리산 늙은 호랑이를 잡으러 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호방골 박포수도 그들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늙은 호랑이는 내 손으로 잡아야겠다. 박포수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포수는 아내에게 자기의 결심을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큰 뜻을 품고 지리산으로 가겠소. 100명이 넘는 포수들을 잡아먹은 늙은 호랑이를 내가 잡아서 우리들 포수의 원수로 갚겠소. 여보, 당신의 큰 뜻을 어떻게 제가 막겠어요. 몸조심하시고 큰 뜻을 이루고 무사히 돌아오세요. 박포수의 젊은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없는 동안 산에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호포라고 지으시오. 그 이름의 뜻은 호랑이를 잡은 포수라는 뜻이오. 박포수는 총을 메고 지리산으로 떠나갔습니다. 박포수의 아내는 박포수가 지리산으로 떠난 지 석 달 뒤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버지 박포수를 닮아 씩씩한 산의 아이였습니다. 박포수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호포라고 지었습니다. 호포의 나이 7살이 되어도 지리산으로 호랑이를 잡으러 간 박포수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갔어? 삼돌이랑 칠성이랑 아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마구 놀린단 말이야. 엄마,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갔어? 박포스의 아내는 어린아이에게 아버지가 지리산으로 호랑이를 잡으러 갔다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호포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10살이 되면 모두 말할 테니 그때까지 참아라. 호포는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서당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칼쓰기도 배우고 활쏘기도 배웠습니다. 어느덧 호포의 나이 10살이 되었습니다. 호포야, 너는 훌륭한 사냥꾼이 되어 너의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하느니라. 너의 아버지는 지리산에 있는 천년 묵은 호랑이를 잡으러 갔다가 호랑이에게 호포 어머니는 호포에게 호포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되었군요. 제가 아버지의 원수를 꼭 갚겠어요. 저를 지리산으로 보내주십시오. 아니다. 아직은 안 된다. 너는 나이도 어리고 활쏘기, 칼쓰기, 총 쏘는 법도 부족하다. 그리고 천년 묵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도술도 배워야 한다. 호포 어머니는 토암산 용암사절로 보내어 도승에게 공부를 배우게 했습니다. 호포 어머니는 호포가 토암산으로 떠나던 날 호포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호포야, 이 어미가 보고 싶어도 10년이 될 때까지는 집에 오면 안 된다. 10년 동안 열심히 무술을 닦고 도술을 배워오너라. 내가 너의 재주를 시험해 본 뒤에야 너를 지리산으로 보낼 것이니라.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호포는 어머니와 약속을 단단히 하고 토암산 용암사절로 도승 용암도사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얼마나 늙으셨을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호포가 10년 전 집을 떠날 때에는 어린 아이였는데 지금은 20살 청년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호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 돌아왔으면 마당 가운데 가서 기다려라. 어머니는 방문도 열어보지 않고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니다. 내가 내는 3가지 시험을 합격해야 나는 너를 반갑게 맞겠느니라. 어머니는 물덩이 하나를 머리에 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포야, 내가 우물에 가서
물동이에 물을 가득히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올 터이니 너는 저기 저 감나무에 올라가 앉아 있다가 활로 쏘아라. 어머니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쏜 화살이 물동이에 구멍을 뚫거든 다시 활을 쏘아서 물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화살로 막아야 하느니라. 어머니는 총총걸음으로 우물로 가버렸습니다. 호포는 활을 들고 감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얼마 뒤에 호포 어머니는 물동이에다 물을 가득히 이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호포는 활쉬를 잡아당겼습니다. 휙! 딱! 화살이 물동이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휙! 딱! 두 번째 화살이 첫 번째 화살이 뚫어놓은 구멍을 막았습니다. 호포야, 내 화살 솜씨는 이만하면 되었구나. 이제는 내 칼솜씨를 보자꾸나. 어머니는 언제 준비해 두었는지 산벌들이 가득히 든 벌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호포야, 내가 산벌을 쏟아 넣을 테니 너는 산벌한테 한 방도 쏘이지 않고 산벌을 잡아야 한다. 예, 어머님. 어머니는 산벌이 든 벌통을 열었습니다. 윙윙윙윙. 벌통 속에서 산벌들이 독침을 뽑아들고 새카맣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은 연기처럼 마당에 가득 찬 산벌들이 호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윙윙윙윙. 호포는 두 손에 긴 칼을 들고 휘둘렀습니다. 호포의 칼이 움직일 때마다 산벌들이 새카맣게 떨어졌습니다. 호포는 달려드는 산벌들을 두 개의 칼로 이리저리 피하면서 산벌들을 죽였습니다. 호포야,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보자. 이번에는 내 도술 솜씨를 보여다오. 호포 어머니는 고양이 한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고양이를 호포네가 사랑채 지붕 너머로 힘껏 던져라. 고양이가 지붕을 넘어가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고양이의 목을 베어야 한다. 예, 어머님. 고양이를 이리 주십시오. 제가 지붕 너머로 던지겠습니다. 호포는 고양이를 힘껏 던졌습니다. 야옹, 또로또로로. 고양이를 던진 호포는 이상한 주문을 외우면서 공중으로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휙! 야옹! 칼날이 지붕 위에서 반짝하고 빛나는 순간 고양이 몸뚱이만 땅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고양이 목 여기 가져왔습니다. 호포는 언제 돌아왔는지 어머니에게 고양이의 목을 내밀었습니다. 호포야, 내 아들아,
내가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구나. 호포 어머니는 호포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포야, 어미와의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너희 아버지 원수를 갚으러 떠나거라. 어머니는 호포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말했습니다. 호포야, 이 거울을 가지고 가거라. 반쪽은 너희 아버님이 떠나실 때 갖고 가셨단다. 이와 똑같은 거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의 아버님이시란다. 살아계시지 않아도 너희 아버님은 거울을 버리시지 않고 잘 간수해 두셨을 게다. 호포 어머니는 지리산으로 떠나는 호포에게 반쪽이 깨어져 나간 거울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호포는 집을 나온 지 한 달 만에 지리산에 닿았습니다. 과연 지리산은 험한 산이구나. 이런 산이면 천년 묵은 호랑이가 살만도 하지. 호포는 눈앞에 나타난 험한 산봉우리와 무성한 숲과 빽빽한 나무들과 깊고 깊은 골짜기를 내려다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지게꾼이 지게다리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며 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야. 깊고 깊은 산속에 웬 나무꾼일까? 호포는 눈앞에 나타난 나무꾼 총각이 어쩌면 늙은 호랑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늙은 호랑이는 둔갑을 잘한다는데 나무꾼으로 둔갑을 한 게 아닐까? 호포는 의심이 가득 찬 눈으로 나무꾼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포수총각, 미안하지만 담뱃불 좀 주구랴. 나무꾼은 씩 웃으면서 호포 앞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나무꾼 양반, 잘 만났소. 나는 불을 가지고 있는데 담배가 떨어졌소. 담배 한 대만 주시구려. 허허, 그거 참 잘 되었소. 자, 담배 여기 있소. 나무꾼은 쌈지를 꺼내더니 담배를 한 움큼 쥐어서 호포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니, 저건 손톱이 아니라 발톱이구나. 호포는 나무꾼의 손가락에 털이 나 있고 손가락 끝에 날카로운 호랑이 발톱이 박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 내가 담배를 받으러 가까이 가면 저놈은 발톱으로 내 얼굴을 핥힐 게 뻔하다. 호포는 주문을 외우면서 늙은 소나무 위로 껑충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직은 총소리를 낼 때가 아니다. 저놈을 활로 쏘아야겠다. 나무꾼이 고개를 쳐들고 호포를 쳐다보는 순간 호포의 화살이 휙
날아갔습니다. 으하하, 뚝딱. 나무꾼으로 둔갑한 호랑이는 화살을 냉큼 받아서 뚝 꺾어버렸습니다. 대단한 솜씨로군. 호포는 소나무 위에서, 호랑이는 풀밭에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활로는 안 되겠다. 이번에는 칼이다. 에이! 호포는 칼을 빼들고 뛰어내리면서 나무꾼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어흥! 나무꾼은 호랑이 울음소리를 내더니 늙은 호랑이가 되어 오른쪽 앞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이쿠 어깨야, 아이고 다리야. 오늘 만난 총각 보스는 만만치가 않구나. 이놈 두고 보자. 내일은 내 밥이 될 테니 두고 봐라. 호랑이 대궐로 돌아온 천년 묵은 호랑이는 호포를 잡아먹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호랑이 밥이 될 뻔했구나. 그런데 이놈 어디로 달아났을까? 호포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호랑이가 흘리고 간 핏자국을 찾아냈습니다. 옳지. 핏방울을 따라가 보자. 호포는 핏방울을 따라 조심조심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은 점점 험해지고 숲은 하늘을 가려 깊은 밤중 같았습니다. 으하하, 내 꾀에 잘도 속아서 제 발로 나를 찾아오는구나. 어리석은 총각 보스놈아. 내가 미끼로 떨어뜨린 핏자국을 잘도 따라오는구나. 늙은 호랑이는 산봉우리 위에 앉아서 호포를 내려다보며 껄껄 웃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핏방울을 따라오던 호포는 천길 만길 낭떠러지 위에서 뚝 멈췄습니다. 호랑이가 깊고 깊은 산골짜기로 뛰어내린 게 아닐까? 호포는 아득하게 보이는 골짜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니, 호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골짜기 숲속에 커다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나뭇잎에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커다란 기와집은 5채가 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깊은 산속에 웬 기와집들이 있을까? 호기심이 가득 찬 눈으로 산골짜기를 내려다보던 호포는 도수를 부려서 구름장을 잡아타고 골짜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기와집들은 대궐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림 속처럼 조용했습니다. 산새들 한 마리도 피비린내가 풍기는 기분 나쁜 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요놈이 호랑이 대궐을 모르고 제 발로 걸어 들어왔구나. 늙은 호랑이는 예쁜 처녀로 둔갑을 했습니다. 처녀로 변한 호랑이는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대문 밖에 있는 우물로 갔습니다. 기와집 밖에 있는 우물은
보통 우물이 아니고 독사의 독이 들어있는 우물이었습니다. 우물물을 마시면 독에 취해서 잠을 잡니다. 호랑이는 포수들을 홀려서 우물물을 마시게 한 뒤에 잠이 들면 끌어다가 잡아먹었습니다. 웬 아가씨가 물을 들어왔을까? 호포는 처녀를 본 순간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아가씨, 죄송하지만 물 한 바가지만 주십시오. 처녀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물을 떠서 물동이에 담고 있었습니다. 호포는 물도 먹고 싶고 아름다운 아가씨와 말을 해보고도 싶었습니다. 그런데 처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제 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물 한 그릇 떠주시오. 호포는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이 마르셔도 조금만 참으셔요. 깨끗한 물을 떠드릴게요. 처녀는 방글방글 웃으면서 고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 뒤에 처녀는 허리를 구부리고 우물 속에 바가지를 넣었습니다. 바람이 휙 불어와서 처녀의 하얀 속치마를 날리고 지나갔습니다. 팔랑거리는 치맛자락 사이로 호랑이의 하얀 꼬리가 보였습니다. 호포는 처녀에게 총을 쐈습니다. 천년묵은 하얀 호랑이는 비명을 지르면서 기아집 안으로 달아났습니다. 달아나던 호랑이는 뒤를 돌아보면서 으르렁거렸습니다. 호랑이의 긴 꼬리가 올가미처럼 호포의 목을 감아지고 졸랐습니다. 캑캑캑. 목이 졸린 호포는 버둥거렸습니다. 호포야, 호랑이한테 12번 물려가도 정신만은 차려야 하느니라. 무술과 도수를 가르쳐주던 용암대사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호랑이의 올가미에서 빠져나가려면 작은 짐승으로 변신을 해야 산다. 호포는 주문을 외우면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찍찍 찍찍. 호포는 생쥐가 되어 호랑이 꼬리에서 풀려났습니다. 요놈 좀 봐라. 꿀꺽. 늙은 호랑이는 생쥐가 된 호포를 씹지도 않고 냉큼 삼켜버렸습니다. 호랑이의 뱃속은 커다란 동굴 속 같았습니다. 옳지. 간을 먼저 떼어 놓아야겠다. 호랑이 뱃속을 온통 물어뜯어서 찢어 놓아야겠다. 생쥐가 된 호포는 호랑이의 간, 콩팥, 쓸개, 허파, 창자를 마구 찢어 놓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생쥐를 깨물어 먹을 것을. 호랑이는 생쥐를 토해내려고 방귀도 뀌어보고 토악질도 해보았으나 생쥐는
입으로도 방귀구멍으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늙은 호랑이는 열흘 동안이나 몸부림을 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생지가 된 호프는 호랑이의 콧구멍으로 나왔습니다. 생지가 되어 호랑이를 죽인 호포는 다시 사람이 되어 기아집 안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창고에는 사람들의 뼈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의 유골은 어디에 계실까? 호포는 품속에서 거울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울에서 이상한 빛이 금실처럼 흘러나와 창고 구석에 있는 해골에 닿았습니다. 아버님, 해골 바가지 안에서 깨어진 거울 반조각이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시지요. 호포는 살아계시는 아버지를 모시듯이 아버지의 뼈를 싸들고 지리산 호랑이 대궐을 나왔습니다.